자, 이번에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미발급 행정소송을 5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각 취해 토지 매각 5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5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지분 매각 5개 이렇게 해갖고 실전 사례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세 필지인데 세 필지의 8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한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그 건물이 옆에 있는 전의 일부가 침범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침범이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서산시 지공면에서는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고 해서 낙찰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전, 요거는 대지, 요건 전입니다. 보면 볼까요? 자, 토지 지분 매각이 8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1억 2천이 시작이 됐다가 누가 4,100까지 떨어지니까 4,600까지 떨어져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받았죠. 불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입찰 보증금 띈 겁니다. 그래 놓고 경매가 불허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끔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18년도인데 19년도에 다시 이게 18년 8월 달인데 19년도에 돼갖고 다시 똑같은 감정 가격에 경매를 심권을 해서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 수강생이 2,800까지 떨어진 거를 4,200에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고 이번에는 뭘 했죠? 변경이 됐죠. 여기는 매각 허가 받고 여기 보면 낙찰받은 게 8월 28일인데 9월 4일 날 불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나죠.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난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됐죠? 뭐가 됐어요? 변경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농지증을 가지고 행정소송할 때는 매각 허가 변경부터 먼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매각 허가 변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갖다 준 거니까 자 보십시오. 2019년도 22일 날 변경 신청했죠. 근데 20년 9월 24일이죠. 그러면 약 1년 걸렸죠. 1년 후에 허가가 난 거죠. 날짜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19년 10월 22일 날 변경시켰잖아요. 10월 15일 날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2020년 9월 23일 10월에서부터 약 11개월 걸렸죠. 11개월 걸려서 허가가 났죠. 그러니까 변경시켜 놓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허가가 나서 납부한 것이 2020년 10월 3일.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1년 만에 잔금 낸 거예요. 자, 8분의 1인데 지목이 뭐 있죠? 전, 대지, 전이죠. 그러니까 이 대지는 필요 없고 지목 2개 전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지분은 8분의 1 지분입니다. 지공 농업합동조합에서 강제 경매 진행한 겁니다. 여기 지목이 대지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것도 우리가 낙찰 받고 요것도 8분의 1이고 요것도 8분의 1인데 여기 건물이 여기만큼이 넘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목이 이건 전이고 이건 대지인데 여기 대지에 있는 건물이 요 전으로 이만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게 직원면이에요. 요겁니다. 있고 이렇게 농지가 있고 일부 집이 넘어간 겁니다. 서산지 직원면 해갖고 사실조회 신청해갖고 사건 2011 그 부동산 강제규모에 관련하여 농지 사실조사 의뢰건에 대해 알아가치 회신합니다. 조회 내용 위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연부 농지이나 건축물의 일부가 점유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함. 농지나 건축물의 일부 점유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함 해갖고 둘 다 여기 아까 보시게끔 되면 여기도 보면 이것이 전인데 요만큼 침범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뭐야? 요만큼이 침범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증을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불법으로 전정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렇게 돼.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제일 먼저 행정소송을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서. 매각 기일 결정 연기 신청 우리가 낙찰 받으면 일주일 안에 허가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 허가 불허가 날 때에 이거를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내는 건데 낼 때 매각 기일 연기 신청 기약 내면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초장을 집어넣은 거를 부분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줘서 연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전제로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원상복구를 먼저 하지 않는 한 농지증을 불허를 살 수도 있어 매각 불허가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자격증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었으나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직업면에서는 무조건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다.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낙찰을 받았죠. 근데 내가 아직 잔금을 안 냈죠. 안 냈으면 내 게 아니죠. 내 땅 아닌데 내 땅 아닌 건 내 땅 주인도 아니면서 그 땅에 건물 철거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못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는 이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항공사진에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나 없는가를 먼저 봅니다. 항공사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안 해주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농지증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는 판결문을 봤어요. 그 제가 이번에 그 농지에 대한 교재를 새로 써서 11월 달서부터는 목요일날 강의를 하자고 월요일날 합니다. 월요일날 오실 수 있어요? 선생님, 월요일날. 아니, 왜 그러냐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이다 보니까 월수가 남는 날인데, 제가 지금
우리가 낙찰받은 거 갖고 제주도에 이제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제주 갈 수가 없어. 당일날 갔다 당일날 와야 돼. 그럼 주말에 가야 된다면 관공서를 만나야 되는데 주말에는 관공서에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지금 공투할 일이 해결할 일이 많은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로 밀어서 수, 목, 금을 제가 3일 한꺼번에 사용한다면 수요일 날 제주도 가서 공휴일이 아닌데 가서 관공서에서 다 볼일을 보고 금요일 날 올라오나 토요일 날 올라와도 제가 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개발 강의는 11월 달서부터 월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1월 달부터는 제가 먼저 번에 농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다가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농지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교재는 옛날 바뀌기 전에 있는 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현재 법하고 교재하고 다른 걸 가지고 내가 강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새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먼저 우리 수강생들에게 10월달 한 달은 토지개발 강의 좀 쉬자 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교재 새로 만들 때에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판사님이 고등법원에서 낸 판사님이 뭐냐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준다 그러면은 잔금을 내지 않았는데 남의 땅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냐.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시킨 거고 원한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농지를 가진 사람이 경매로 나와서 그 농지를 경매로 진행시키려고 할 때 농지를 가진 주인이 채무를 회피하려고 경매가 진행되면 얼른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은 와서 보고 담당 공무원이 보고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될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일단 나중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 판례를 본 다음서부터 행정소송을 하기 시작한 건데 딱 나온 것이 그때 판사님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낙찰 받기도 전에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한 거고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수 하게끔 건물을 무허가로 진다 그러면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매로 진행되는 농지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했는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다른 방법으로 행정이나 대집행이나 다른 방법으로 취해야 되지 처음부터 안 해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해갖고 그 사건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100%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 얘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행정소송 제기예정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청인들은 직원명을 상대로 농지 취득을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들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직원으로도 농지 취득 자금을 발급하며 기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소장을 정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소장 집어넣을 때 8분의 1 지분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제출하거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한 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농지 취득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매각 기일의 연기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각 허가 기일을 추후 인증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 행정처분의 부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농지법상 농지의 해당 여부 농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로서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에 해당하고 결국 판례 입장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에서 원상 회복이 용이한지 아닌지를 원상 회복에 추가로 지정하게끔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토지 면적 중 90% 정도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를 이용 중이고, 다만 한 번째 토지에 연접한 일부 부분을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을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급식 판례를 보면 농지차기 반려 처분의 판결 이유 산수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했었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조건 없이 무조건 안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보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모호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은 제3적 경량 못하는 답법 물가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이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지 주인이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매가 여태까지는 무허가 건물이 없었는데 경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버리게끔 되면은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허물을 때까지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건 지목이 전이나 그 지상에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해야 하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당하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대부분 정상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농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증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조건으로 농지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부 등은 사전 변론을 해야 하더라도 농지 취득증을 발급해야 된다. 무조건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건물이 농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라도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무조건 안 해준 건 잘못됐다.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지공면에서 반대로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청구 원인의 답변, 인정사실, 농지 취급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신청한 것은 인정하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되어 불법 건축이 있는 부분엔 복구가 필요하면 농지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구운변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을 받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4일 내에 각 부분에 대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와 같은 각 항에 포함되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달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영농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고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걸 제출하고 제출한 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를 확인해보고 가능할 때는 농지증을 해주고 불가능할 때는 농지증을 안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법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직업, 거주지, 영농, 상장의 영농 의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원상 복구 가능성. 제일 첫 번째,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자 7인이 있고 우리는 8분의 1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8분의 1만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7명은 원상복구 조건을 응하지 않는데 8분의 1 가진 사람이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8분의 1만 가진 사람은 원상복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지공면 담당자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은 현재 토지 830중 10% 100이 있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편 원고 검은 등기 정무서를 통해 경계에 걸쳐 있는 건축물이 이상 누구 씨의 건축물이고 등기가 되고 있는 적법한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건축물은 조재희 씨의 소유 건물로 현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아까 합법적인 건물이고 합법적인 건물이 농지를 침범했으니까 이거는 원상복구 없이 농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공면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상현 씨 소유의 적법한 건물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이 농지를 일부 침범했더라도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공면의 답변에서는 뭐냐면 적법한 건물이고 불법적으로 진 건물이 불법적으로 대지다가 지었는데 일부가 전으로 침범했다, 이런 뜻입니다. 적법한 건물이고 불법 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2018년 이게 보면 구합 판결은 이 사건이 소정돼 2018년에 판결의 진발이 있다. 그 전에 2018년도에도 이것을 행정소송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농지적을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갖고 원고가 소장을 집어넣은 것을 기각한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소송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긴 적이 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보면 원고 위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거부한 것이 그 재량권을 일단 남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소송을 한 것을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판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낸 거를 우리가 다시 답변서를 낸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자, 우리가 보면 피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는 뭐냐면 현재 있는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과 예전에 소송에서 자기네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주장했던 것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반박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반박했나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아까 핵심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합법 건물인데 합법 건물이 농지를 일부 침범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공면에서 뭐냐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피고의 직무유기, 불법 건축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공면에서. 그렇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존재함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공면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보면 건물을 철거해서 농지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피고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개고, 초고 및 대집행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다시 한번 판결에서 농지증 해주라는 것이 여기에 이것이 가장 큰 걸로 먹혀 들어갔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증을 안 해줄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농지증과 관계없이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지었으면 니네들이 철거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의모 철거와 권한이 없고 불가능하면서도 원상복구 제출한다 하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원상회복 결서를 받고 농지를 발급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행정처벌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야 하고 만약에 발급해줬는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은 별개로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니네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요. 조재동은 불법 건축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공유인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 바 원고가 단독으로 얼마든지 조재항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득한 후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우리는 여차까지 봤을 때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땅 주인으로서 법정 상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서산시 지공면에서는 8분의 1만 가졌기 때문에 철거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은 이런 판결이 소송이 들어온 철거하라고 판결해야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건데 지공면에서는 8분의 1이 소송을 하면 안 해준다고 한 거는 판사님 너무 맨날 같이 판결하고 있는 거를 지네들이 안 한다고 쓰니까 또 이것도 안 맞는 말이라는 걸 판사님은 금방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잘못된 판단하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조목조목으로 지적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이면은 농지증과 관계없이 철거해서 자체적으로 지공면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8분의 1 지분만 낙찰을 받았어도 원상복구 소장을 내서 철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제가 보면은 우리 유정수 법무사가 아주 멋있게 쓴 겁니다. 농지는 농지로서의 보존을 그대로 해서 농지에 대한 것을 그 농지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의 불법으로 전용된 것은 원상복구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송 원상복구 조건을 하게끔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현재의 불법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원상복구 자기네들도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서 원상복구 하려고 하는 것도 농지증을 안 해주면 현재 불법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고 또 원래 농지에 불법이 없었는데 농지를 가진 사람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전용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은 농지법을 실현하는 데 반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사유로 반려처분해야 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자격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분명한데 두 가지 사유를 교묘하게 섞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피의거의 처분은 부당함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우리가 상대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반박을 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다시 말하면 판단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공면 담당자가 봐도 자기네들이 상대편이 지금 우리가 주장한 것이 맞잖아요. 안 맞아요? 하사장님, 안 맞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공면에서 맞다 보니까 다시 답변서를 뭘 냈냐면 이걸 가지고 내지 않고 뭐라고 답변서를 냈냐면 낙찰받은 사람이 거리가 멀다. 투기꾼이다. 이걸 가지고 답변서를 다른 식으로 다시 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공면에서 다시 준비서면 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줍니다. 원고들의 농지 사용 가능성 여부. 김누구는 안산시 상록구에 주소를 둔 자이고 원고 2는 과천시 부림로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서산시에는 아무런 용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소지에서 해당 토지까지 수차례 왕복하면서 농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2020년 준비 선면을 통해 건물 철거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우리가 철거해요? 집주인이 철거해야 돼요. 판결문 받으면.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철거하겠다고 해놓고 철거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동이 돼야 하며 투기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천과 안산에 사는 사람이 투기로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면 조건부 원상회복 실현성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가진 후 실제 농지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대신 다시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경매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샀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 일반 매매인 경우는 땅 주인이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는 땅 주인은 팔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팔게 하는 거고, 일반 매매는 땅 주인이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팔기를 원하는데 계약은 다 됐는데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땅을 팔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여기에 지공면의 주장대로 우리가 원상복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일반 매매로 하면은 농지증을 또 해줘야 안 해줘요. 그때는 경매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이지만 일반 매매인 경우는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리다. 이 말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일반 매매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원상복구 해야지 일반 매매가 가능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공면에서 안 해줬다가 자기가 지금 지게끔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원상복구 조건 뭐 이렇게 가지고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너희들 이제 거기 거리가 얼만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질 건지를 한번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서면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질 거라고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적어도 경기도의 안산과 과천이 아니라 적어도 충청남도에 연구가 있는 여부는 하려할 때 여부를 판단해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하고 철거해야 할 건물 있고 복퇴해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 추가적 변수까지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로 하여 농지 취득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돼야 할 겁니다 하고 내놓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죠. 전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던 토지입니다. 농지 취득을 반려하는 토지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농지 취득 해주냐고 다 물어봤는데 농지 취득 안 해준다고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송에서 해주라고 하면은
먼저 번에 사법기관에서도 그 판결을 했었는데 사법기관의 신뢰가 저해될 수도 있던 점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고 마지막에 또 이것까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직업면에서도 답변서를 내고 받고 읽어봤을 때도 우리 쪽에서 논리가 명확하니까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리가 멀다, 투기꾼이다. 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다가 물어봤을 때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했다. 예전에 행정소송했을 때 자기네가 이긴 적이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판사님을 다시 답변서를 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도 불안했는지 지공면에 준비서면을 보충서면을 또 냈어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지겠다 싶어서 그런지. 건물의 침범 면적은 100제곱미터 추정된 이 사건의 화천 200건지 약 20년으로 파악됩니다. 누구누구의 16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분의 1 둘이서 나눠 받았으니까 16분의 1을 한 사람 앞에 16분의 1에 대한 50점 일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각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야 한다. 농지로의 복구 가능성. 소유자가 농지를 분할하여 확일성 경계선 구분이 불가능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위치를 분할받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없을 것으로 사유됩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불법 건축물인 쪽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다툴 것이다. 합의로 분할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위한 반려 대상 토지에 반복적인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의 임의로 허용하기는 사실조회 회신 문서에는 농지나 건축물의 일부 점유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함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됐으면 경매 참여자들은 이 문서를 미리 조회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불측의 손해를 입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출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우리가 재판한 거는 판사님 지시사항 해갖고 지난번 변론 기일에 판사님께서 원고에게 소명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누구누가 원고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고 현재 거주지는 경도 안산과 경도 과천이 이 사건 토지의 거리는 김성주는 직선거리 63km, 차량보도로 60km, 이동시간은 60분, 김주학은 직선거리 80km, 차량보도로 차량 이동시간은 약 8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유를 분할을 통하여 약 107 정도의 부지를 원고들만 공유로 만들고 텃밭을 경작하면서 여가 생활을 행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대 아니까 정식 농사가 아니고 주말 농장이잖아요. 주말 농장을 하겠다. 거리 규정에 관하여 경작거리에 대한 제한 규정은 피고의 준비서면에 나와 있듯이 이미 1960년대 이미 폐지된 전면 문제가 없으므로 전국이 일일 생활할 거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원상 회복과 공유를 분할 등해서 건물을 철거해 원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 공정 간의 원만 공유물 분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세필지 토지 일반 대상이고 세필지 합계는 약 107평 정도 되는 것만 때문에 우리가 107평 되는 걸 세 필지 중에서 107평 되니까 한 필지를 특정 부분을 우리가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으로서 건물 철거는 건물 소유자와 합의는 사실상 건물 소유자가 자진해서 건물 철거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건물주가 자진해서 철거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로 철거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건축물을 당연히 승소 판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은
판결을 받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이 이겁니다. 피고의 직무유기. 피고는 분명히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 건축을 전혀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개본 청구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건물을 철거해서 농지로 원상 회복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지공면에 갖다 주니까 지공명령지 담당자가 우리 수강생한테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했대. 여기 보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거 소송 비용 달라고 소송 제기하실 겁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더래요. 우리 수강생이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농지증을 해줘가지고 등기 이전한 사례입니다. 여기 판결문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입니다. 농지가 불법 형질된 경우 관할청은 행위자에게 원상 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그 대집행으로 원상 회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 형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가 매수인의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 스스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을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가 채권가 매수를 전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법하고 보기 어렵다. 여기 판사님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판사님은 경매라는 것을 가지고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므로 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 판사님 우리가 처음으로 아까 정식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상대편이 지금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얘기하자마자 바로 뭐를 했냐면 그렇다면 농지증과 관계없이 너희들이 정확하게 무허가 건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철거하고 개고 처분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 안 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직무유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제시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판사님은 그거 갖고 그대로 판결문에 이렇게 해놓고선 니네들이 한 거 안 해놓고 농지증 안 해준 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해갖고 판결문에서 농지증 해주라고 판결받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는데 무허가 건물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거는 사실상 대지로 농지증을 해줘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농지증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 철거하라고 개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땅만 낙찰을 받아서 건축물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때 뭘로 대적했죠? 먼저 번에 제가 뭘로 대적했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해라.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있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해라 하고 한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신청할 때는 적법한 건물이면은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줘야 되고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 자체가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고 늘어져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사님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만 안 해주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농지증을 하기 전에 행정
행정청이 스스로 원당 복구하게끔 개고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논산에 있는 것인데, 논산에 있는 것은, 이거는 항공사진을 보면 1966년대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건물이 있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축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해줘서 행정소송으로 간 건데, 다음번 거는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농지민원 사례집을 가지고 바로 어디 가면 감사실에 가는 거예요. 감사실에 가서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고 항공사진을 봐도 66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 건축물이라고 안 해준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요.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당연한 것은 감사실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럽니다. 근데 하여튼 담당 공무원이 다음 걸 보면 다음 주에 보시면 웃기는 게 뭐냐면 먼저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반려처분을 해주고 다시 그 사람이 잔금을 안 내갖고 다시 재경매가 나오는데 그때 농지취득자격증 면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농지증을 해달라 했더니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안 해줬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 희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